안녕하세요, 스텔단입니다. 오늘은 일기를 에세이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글쓰기를 시작하시는 분 중에는 아마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 일기를 나만 보지 않고 좀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싶다,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브런치에 일기를 에세이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으니까 그 글을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기를 에세이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제가 써놨고, 그리고 부제는 에세이는 필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필력 외의 것들이 더 필요하고 이것이 일기를 에세이로 만드는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기는 최초의 글쓰기다라고 제가 운을 띄웠습니다. 말 그대로 일기는 개인 최초의 글쓰기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시겠지만 여러분들 숙제로 받아온 것이 바로 일기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기 쓰기를 시작을 하셨을 거고 아마 지금도 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기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글은 신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담아낸다는 거죠. 우리가 말이나 표정으로도 어떤 감정을 표현하긴 하지만 그거는 그 순간일 뿐, 글은 그것을 기록하고 남겨놓음으로써 우리가 나중에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과거를 돌아봤을 때 기억이 잘 안 날 수는 있지만 글을 보면 기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은 신묘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기를 쓰는 아마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해우소라고 합니다. 해우소는 사찰에 딸린 화장실을 이르는 말이지만 그 한자 하나하나를 직역해보면 근심을 푸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기는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어떤 쓰레기통 또는 화장실, 그래서 아울러서 해우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기와 에세이의 차이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한 독자분께서 정말 일기를 명쾌하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일기는 죽기 전에 태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이때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명료한 일기에 대한 정의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돌아보면은 앞서 말한 일기는 감정을 풀어내는 곳이라는 뜻 외에도 더 중요한 절대적 특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는 혼자 보는 것이라는 특성이 그것인데요. 글쓰기 강의를 오시는 수강생분들 중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시작하고 싶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합니다. 이제는 일기 말고 제 글을 남에게 보이고 싶어요. 자, 사람의 본성이란 글보다도 더 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보는 글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그 뒤에 있는 거고, 그래서 기록하고 표현하고 전달하려는 그런 행동을 충실하게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태우고 가야 하는 글보다는 누군가에 내어 보이고 싶은 글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기와 에세이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일 겁니다. 그러니까 에세이나 일기가 내 이야기, 내 주변 이야기를 쓴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결과적으로 생산물이 되느냐 아니면 배출물 또는 배설물이 되느냐는 온전히 메시지의 유무로 갈리게 됩니다. 일기에는 공감과 위로, 깨달음 등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개인의 것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겠죠. 앞서 말한 대로 해우소, 즉 나의 감정을 배출하고 배설하는 것이 일기의 특성이자 책무입니다. 즉 나에게만 해당하는 감정의 기록에 머무는 것이죠. 그런데 에세이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공감과 위로 그리고 깨달음을 선사하는 것인데요. 입장을 바꿔서 에세이를 읽는 독자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온갖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은 글을 시간을 들이거나 돈을 들여서 읽고 싶진 않겠죠. 그리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의 배출이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것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 이야기가 되고 끝내는 배출물이 아니라 생산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에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에세이를 쓰고 싶다면 에세이를 읽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공감하며 위로받는, 그리고 통찰과 깨달음을 얻고 싶은 게 바로 에세이를 읽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고요. 사실 독자로서는 이러한 것을 바라면서도 막상 쓰는 입장이 되면 많이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주 잊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기를 에세이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